안녕하세요. 저는 22살에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얼마 전 한 골치 아픈 사건에 휘말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사고를 좀 크게 쳤기 때문에 군대로 도망이라도 가려고 입대 날짜를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게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친해진 친구놈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취미도 비슷하고 말도 잘 통했고 무엇보다 같이 게임을 하면서 더 친해졌어요. 수업 끝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PC방을 다니면서 게임을 했고 술도 같이 마셨어요. 20살이 넘어서 알게 된 친구였지만 오래된 친구처럼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여자 취향도 비슷했기 때문에 같이 술 마시다가 여자도 헌팅해서 같이 놀고 서로 잘 되는 여자 있으면 눈치껏 알아서 빠져주는 등 우리는 오랜 친구처럼 죽이 잘 맞았어요. 마치 제 영혼의 단짝을 만난 것처럼 이 친구와 하는 모든 일이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집에 한번 놀러 갔다가 저희의 관계는 완전 끝이 나버렸어요. 친구는 집에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었고 친구의 아버지는 어릴 적 이혼하셔서 어머님이 혼자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유로운 분위기였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 것도 부담이 별로 없었어요. 친구놈은 저처럼 게임을 좋아해서 집에 PC방처럼 만들어 놓고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새로운 컴퓨터도 한 대 더 들여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PC방 갈 필요 없이 자기 집에서 같이 게임하자고 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님께서 방에 간식도 잔뜩 채워 넣어주셨고 이 친구가 매일 PC방 가서 늦게 들어오니까 집에 일찍 오라는 의미로 그렇게 꾸며주신 것 같았어요. 그런 친구의 어머니가 저는 너무 부러웠고, 친구는 자기 엄마가 엄청 개방적이고 사고가 열려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한참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의 어머님이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들, 집에 들어왔어?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생각보다 좀 젊어 보이는 목소리였어요. 밥은 먹었니? 누가 같이 왔나 봐? 저는 어머니 목소리에 하던 게임을 멈추고 나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수 친구 박정현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은 제 이름을 친구에게 들어본 적 있었는지 엄청 반가워하셨어요. 어머, 너가 정현이구나?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 천천히 놀다가 가. 친구의 어머니는 어릴 적에 결혼을 하셨던 건지 나이가 많아봐야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동안에 얼굴도 너무 예쁘시고, 몸매도 좋았어요. 군살도 거의 없이 늘씬한 몸매였는데, 이런 엄마랑 사는 친구가 갑자기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친구 방에서 다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어머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얘들아, 나와서 밥 먹고 해. 제가 와서 그런 건지 불고기도 있었고 다른 반찬도 화려하더라고요. 아들, 이것도 좀 먹어봐. 정연이 너도 많이 먹어. 친구의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친구놈이 부러워지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친구네 집에 더 많이 놀러 갔습니다. 친구와 놀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어머님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저는 대신에 친구에게 술을 많이 사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밖에서 늦게까지 친구랑 술을 먹고 둘 다 너무 취해서 친구네 집으로 가서 같이 잠이 들었어요. 우리 집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꽤 멀었기 때문에 택시비도 아까웠고 그냥 친구가 자기 집으로 가서 자라고 해서 친구네 집으로 향했죠. 친구는 침대에서 자고 저는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다가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잠에서 깼어요. 새벽 늦은 시간이었는데 어머님 방이 살짝 열려있고 불이 켜져 있어서 저도 모르게 불빛에 이끌려 방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친구의 어머님은 혼자서 많이 외로우셨던지 스스로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가 술도 좀 취했겠다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가서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란 아줌마는
황급히 이불을 덮어 몸을 가리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저는 볼 건 다 보고 말았습니다. 정연아, 이거 못 본 걸로 해줘. 저는 아줌마가 남편도 없이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더라고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처구니 없는 소리지만 그때는 제가 술을 많이 먹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줌마가 완전 제 스타일이고 너무 예쁘기도 한 것이 제가 맨정신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했고요. 아줌마, 현수한테는 아무 말 안 할게요. 대신에 제가 아줌마를 도와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아줌마는 제 말에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저는 아줌마의 오케이 사인을 보고 그대로 달려들었고 제가 먼저 키스를 했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엔 아줌마도 뜨겁게 받아주더라고요. 한번 고삐가 풀리는 것이 어려웠지 많은 시간을 혼자 외롭게 보내온 아줌마가 완전히 눈이 뒤집히는 시간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옆방에 있는 친구가 들을까봐 둘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키스로 서로의 입을 틀어막았어요. 아줌마, 언제든지 외로울 때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아줌마는 만족하셨는지 너무 좋았다며 제게 마무리로 한 번 더 키스를 해주었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다시 친구 방으로 들어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줌마가 우리를 위해 해장국을 끓여놨더라고요. 와, 엄마가 끓인 해장국 진짜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고 준비했어? 친구 얼굴을 보는 것이 조금 미안했지만 아줌마와 저는 그때도 끈적한 눈빛을 주고 받았습니다. 저는 친구 몰래 아줌마의 번호를 얻어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친구 없을 때 따로 만났어요. 아줌마도 그때부터는 아들 친구와 논다는 죄의식도 없이 완전 고삐가 풀려서 친구가 약속이 있어서 자리를 비울 때면 밤낮 없이 저를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좋은 시간도 끝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아줌마는 자기 아들이 외박하고 돌아올 거라면서 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모처럼 마음 놓고 아줌마와 거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잠시 후 제 친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지금 둘이서 뭐 하는 거야? 아줌마는 깜짝 놀라서 방으로 뛰어 들어갔고 친구는 욕을 하면서 저를 바닥에 밀쳤습니다. 저는 반항할 생각도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서 친구가 휘두르는 주먹을 그대로 맞고 있었어요. 현수야, 그만해. 이러다 큰일 나겠어. 아줌마가 방에서 뛰어나와 친구를 뜯어 말렸는데 오히려 그 모습이 친구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엄마가 더 싫어. 어떻게 내 친구랑 그럴 수가 있어? 친구와 엄마가 둘이 다투는 사이에 저는 몰래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친구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야, 어딜 도망가? 저는 따라오는 친구를 있는 힘껏 밀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뛰어나갔어요. 집을 빠져나와서 아파트를 벗어나 있는 힘껏 달리던 중에 뒤를 돌아보니 친구가 완전 눈이 뒤집혀져서 저를 죽일 기세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잡히면 오늘이 내 제삿날이겠구나 싶어서 젖먹던 힘까지 다 끌어내서 도망쳤습니다. 결국 친구를 떠돌릴 수 있었고 저는 친구가 찾아올까봐 자취방에서 필요한 물건 몇 가지만 챙기고 바로 본가로 도망쳐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차피 이번 학기 끝나면 군대 가기로 한 거 조금 일찍 가야겠다 싶어서 군대 입대 신청해놓고 잠수를 타는 중이에요. 솔직히 친구도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엔 창피한 일이라 소문내기도 힘들 거고 어차피 그 두 사람은 가족인데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겠습니까? 아줌마가 어떻게 지낼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제 앞날이나 신경 써야겠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조금 쉬다가 복학하면 조용히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해야겠네요. 친구에게 너무 미안한 일이지만 제 사과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고 친구 하나 잃었다고 생각해야죠.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년 남성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흐뭇했던 경험에 대해 말하고자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운동선수의 꿈을 안고 20살이 되자마자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돈이 없었고 어디 허름한 옥탑방을 얻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름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꿈이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성공한 운동선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체육관을 가고 저녁 늦을 무렵 집에 들어오는 것이 일상이었죠. 사실 집이 좋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던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도중 집에 들어가기 위해 비밀번호를 치고 있던 순간 갑자기 문이 끼익 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조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옥탑방에는 방이 2개뿐이었거든요. 하나는 제가 사는 곳, 다른 한 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빈 방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저는 흠칫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나온 여성 한 명과 어린 아이 한 명이 손을 잡고 나오더군요. 그 여성분도 저를 쳐다보고서는 조금 놀란 눈치이더군요. 그러고 보니 여기 집 계약을 할 때 주인분께 들은 게 생각이 나더군요. 맞은편에 아이 엄마랑 아이 한 명이 살고 있다고. 그래도 그분은 워낙 일찍 나가니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이 엄마로 보이지 않을 만큼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넋을 놓고 바라봤거든요. 남편이 있는 여자에게 실례라는 생각이 아차하고 들더군요. 황급히 시선을 돌리고 목례만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마주칠 일은 거의 없더군요. 정말 주인분께 들은 대로 앞집 아주머니는 정말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못 딱히 저는 그거에 대해 별 신경은 쓰지 않았죠. 그 당시 저희 머릿속에는 운동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와 나가는 시간이 겹치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운동을 더 일찍 가서 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죠. 그때마다 자주 마주치며 목리를 하면 아주머니도 웃으면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죠. 그리고 이내 그녀를 어디서 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초등학교 시절의 담임 선생님이셨죠. 그 당시 저는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나 집안이 좋은 녀석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괜히 귀찮은 일에 엮이기 싫다는 듯 저를 못 본 척 하셨죠. 괜히 그런 집안에 밑보였다가는 귀찮아질 테니까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저를 적극적으로 감싸주셨거든요. 그 덕분에 저는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선생님은 항상 제게 말씀해 주셨죠. 너 자신을 믿으라고, 너는 대단한 아이라고. 그 말 덕분에 저는 180도로 바뀔 수 있었죠. 정말 그 당시의 기억은 제게 너무나도 고마웠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너무나도 예쁘고 고마웠던 선생님을 저는 혼자서 짝사랑을 했죠. 하지만 그 당시에 너무 어려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역시나 아름다우시더군요.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그렇게 변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죠. 하지만 선생님은 저를 못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그야 저는 성장기를 거치며 엄청나게 얼굴이 변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문 앞에서 창백한 표정을 짓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황급히 달려가서 왜 그런지 물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애가 배탈이 났는데 구급차가 오려면 한참 남았다고. 그래서 저는 바로 아이를 들쳐업고 근처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를 봐주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조금 뒤에 엄청 헐떡이며 응급실로 따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결과를 알려주셨죠. 시간이 너무 경과되지 않고 황금 타임대에 와서 후유증도 없이 멀쩡하게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의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께 고개를 꾸벅 숙이더군요.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선천적으로 딸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잔병 치레를 자주 한다고 운동이라도 좀 같이 해주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자신은 운동을 못해서 알려줄 수가 없다고. 그때 저는 이게 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같이 따님분과 운동을 해주겠다고. 원래라면 저는 오로지 운동에만 매진해야 하나 선생님은 예외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너무 고마우신 분이었기에 저도 그 정도 시간 할애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선생님은 저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다가 결국 재계약을 하시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그 죄책감은 항상 제게 존재했습니다. 물론 그게 제 잘못은 아니지만 저를 보호해 주시다가 그렇게 된 것이니까요. 그 정도 희생은 제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제가 그 아이인 것을 모르시기에 왜 그렇게까지 해주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굳이 그 사실을 밝히기는 싫어서 너무 혼자서 운동만 하면 정신 건강에 안 좋다고 가끔은 아이와 정서적인 교류를 하는 게 훨씬 이롭다고 말했죠. 그러자 선생님은 너무 고맙다면서 고개를 꾸벅 숙이시더군요. 그렇게 딸이 회복되고 나서부터는 제가 체육관에서 돌아온 저녁부터 선생님의 따님분과 함께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정말 몸이 많이 안 좋긴 하더군요.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서 죽으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저와 함께 뛰다 보니 폐활량도 늘기 시작했고 체력이 조금 늘기 시작하더군요. 저도 상당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왜인지 엄청 좋은 일을 하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열어보니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녀는 제게 고개를 꾸벅 숙이면서 감사 인사를 하더군요. 덕분에 딸이 건강해진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원래라면 학교에서 체력 시험에서는 항상 꼴찌였는데 지금은 엄청 많이 나아졌다고. 저 덕분이라면서 활짝 웃으면서 말하시는데 정말 그 모습이 너무나도 예뻐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흑심이 들더군요. 하지만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야 선생님에게는 남편이 있으시니까요. 그러면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받고 싶은 거 있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건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그래도 너무 받기만 하면 미안하다고. 사실 선생님께 받기만 했던 것은 저였고 그걸 지금 갚는 것뿐인데 선생님은 그 사실을 모르시니 저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중에 식사나 같이 하자고 말했죠. 그냥 언제 밥 한 끼 하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선생님은 좋다면서 당장 일주일 뒤에 어떠냐고 하더군요.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말이죠. 거기서 거절하기도 뭐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뭐 별 생각은 없었죠. 거기서 로맨스가 펼쳐질 일은 없으니까요. 딸과 선생님과 제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무슨 일이 생길 리가 없죠. 저는 그냥 평소처럼 운동을 열심히 하고 체육관에서 돌아오면 선생님의 따님분과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생각보다 운동신경이 무척이나 좋더군요. 지금까지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요. 그래서 원래라면 계획에는 없었으나 조금 더 고난이도의 운동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녀석은 처음에는 힘들어하는 눈치더니 이내 금방 따라하더군요. 정말 가르치는 맛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후황양성을 하려고 하는구나를 알게 되었달까요. 어느덧 저도 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녀와 함께 운동을 하는 게 제 인생의 낙이 되었죠. 체육관에서는 정말 말도 없이 운동만 혼자서 하거든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덧 일주일이 되더군요. 저는 그날은 혹시나 모르는 기대감 때문에 운동을 일찍 끝내고 조금 꾸몄습니다. 머리 손질도 하고 피부 보정도 조금 하고요. 그래도 딸이 있으니 무슨 일이 생길 일은 없었죠. 그렇게 선생님의 집에 문을 두드리니 선생님이 활짝 웃으면서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전형적인 가정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했던 게 딸이 안 보이더군요. 녀석은 저만 보면 웃으면서 달려오는데 말이죠. 그래서 물어보니 딸은 오늘 피곤해서 안방에서 일찍 자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 조금 기대감이 생기더군요. 하지만 금방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야 선생님께는 남편이 계시니까요. 그렇게 식사 자리에 갔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더군요. 평소에 보기 힘들 정도로 귀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웬 것이냐고 물어보니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덕분에 아이가 건강해져서 체육시험에서도 상위권을 놓치지 않고 있다고요. 덕분에 항상 언제 아플까 걱정하던 시름이 없어졌다고 제게 너무 고맙다고 하더군요. 저는 감사하다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정말 너무 맛있더군요. 음식 재료도 재료인데 선생님의 음식 솜씨는 정말 일품이셨습니다. 특히나 회는 정말 소주가 생각나는 맛이었죠. 선생님은 그걸 눈치챘는지 간단하게 소주 한 잔 어떠냐고 하시더군요. 저도 마침 땡겼기에 좋다고 했습니다. 회와 소주를 같이 먹으니 정말 환상적이더군요. 한 병이 어느덧 한 병이 완전히 비워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술을 먹어서 그런 걸까요? 조금만 먹었는데도 알딸딸하더군요. 그리고 그건 선생님도 마찬가지여 보였습니다. 볼이 불그스름해지셨더군요. 평소에라면 못 물어봤겠지만 지금이라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학교와 재계약을 실패하고 어떻게 사셨는지, 왜 이런 옥탑방에 오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남편분이랑은 왜 같이 사시지 않는 건지.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원래라면 대답해 주실 리가 없었겠지만 술에 취해서 그러셨는지 대답을 해주시더군요. 학교와 재계약을 실패하고 다른 학교에 가려고 했으나 그 학부모들이 여러 학교들의 손을 써둬서 자신은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그래서 아주 작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근근히 먹고 살고 계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교직에서 파면당하자마자 귀신같이 집을 나가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를 감싸주시려다가 그렇게 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물어봤습니다. 새 살림을 차리시면 되지 않냐고. 그러자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 딸에게 너무 충격이 클 거라고. 아빠가 새 살림을 차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너무 충격이 커서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아빠는 외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 떠났다고 거짓말한 상태라서 다른 살림을 차릴 수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역시나 외롭긴 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생활을 몇 년을 하면서 혼자 지내게 되니까. 그렇게 딸을 키우기 위해 정신없이 살고 있던 와중 우연히 옥탑방 이웃을 보게 되었다고. 처음엔 경계했으나 점점 알면 알수록 좋은 사람이라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옥탑방에 들어올 때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은편에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하고요.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말했습니다. 저랑 같이 살지 않겠냐고. 처음에 선생님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시다가 이내 저희 진지한 표정을 보고서는 이해하신 듯 하더군요. 그래도 선생님이 그건 좀이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딸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따님분이 저를 엄청 좋아하셔서 그건 상관없을 거라고. 하지만 선생님은 무언가 망설이시는 눈치였죠. 그러면서 말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솔직히 아직까지 누구인지 몰라서 그건 좀 그렇다고. 저는 그때 제 정체를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선생님의 제자인 것을 말했죠. 처음에 선생님은 못 믿으시는 눈치셨지만 제가 졸업 앨범을 보여주니 믿으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사실 그때도 선생님을 좋아했는데 너무 어려서 차마 고백도 못 해봤다고 그게 너무 미련이 남았다고요. 그러자 선생님의 동공이 흔들리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시더군요. 빚이 많은데 그걸 너에게 지게 할 수는 없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면 되는 문제 아니냐면서. 하지만 선생님은 고민하시는 듯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그러면 제가 돈을 많이 벌면 고백을 받아달라고. 그 뒤로 저는 정말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독종처럼요. 그 결과 몇 개월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서 큰 상금을 받을 수 있었죠. 문제는 거기에만 몰두하느라 선생님과 거의 교류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진 않았죠.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야 선생님과 함께 살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상금을 가지고 선생님의 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금액이라면 선생님의 빚을 갚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충분했죠. 그런데 문에서는 난생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나오더군요. 그 남자는 저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엄청 당황했죠. 그 남자는 저를 보더니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어떻게 아는지 물어봤는데 그 남자가 그러더군요. 여기 사시던 여성분께서 아마 그쪽 분이 찾아올 거라고 말했었다고. 그리고 만약 찾아오면 이 쪽지를 전해주라고 했다고. 저는 그 쪽지를 건네받았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애 딸리고 빚까지 있는 나 같은 아줌마 때문에 너의 창창한 인생을 버리지 말라고. 너는 아직 젊고 재능이 있으니 훨씬 더 도약할 수 있을 거라면서 그리고 그때 학교와 재계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네가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고 교사라면 당연히 했어야 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 저는 그 남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말 안 해주셨냐고. 그 남자가 말하더군요. 말 안 해주셨다고. 그 뒤로 저는 선생님을 열심히 수소문하면서 찾아봤지만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더군요. 선생님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이 돈을 같이 쓸 사람이 없어진 것이니까요. 그 뒤로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며 살았지만 한쪽에는 항상 큰 공허감이 존재했습니다. 누굴 만나도 진심으로 만날 수가 없었죠. 정말 너무나도 아프고 괴로운 사연이지만 익명의 힘을 빌려서 여기라도 말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저는 30대 가정주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1년 정도 되었어요. 행복한 신혼생활 중인데 갑작스런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인해서 결혼한 지 1년 만에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도 같이 따라갈까 했지만 치안이 좋지 못한 쪽이라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기도 하다며 남편이 1년만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솔직히 해외에 나가서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한국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조심스레 또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혼자 살고 계시는 시아버님에게 종종 들려서 살펴보고 챙겨드리라고 그랬어요. 저는 한 달에 4번 정도 찾아뵙고 같이 식사하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시아버님이 시어머님과 일찍 사별을 하시고 아직까지 혼자 계셔서 많이 안쓰러워하고 챙기는 효자였던 자기가 해외로 나가면 아버님을 자주 들여다보기 힘들고 제가 혼자 있는 것도 걱정이 되고 아버님이랑 같이 지내는 건 어떻겠냐고 솔직히 많이 망설여지긴 했습니다. 시아버님이랑 사이가 안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혹시 같이 살면서 사이가 괜히 불편해지고 불만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계속 부탁을 하고 저도 이 큰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당신은 진짜 나한테 지금보다도 더 잘해야 된다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일주일 전 시아버님이랑 합가를 했습니다.
아버님은 계속 혼자 지내도 되는데 괜히 세아가 불편하게 내가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재차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님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아버님과 같이 사는 게 마음이 편하고 좋으니까 괜히 그런 생각하지 마셔요. 내가 괜히 미안해서 그렇지. 혹시 불편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 꼭 말해다오. 내 아버님 걱정 마세요. 아버지 요리 솜씨 엄청 좋으시잖아요. 집사람한테 가끔씩 맛있는 요리해 주시고 그러면 좋죠. 남편이랑 셋이서 지내는 일주일이 지나고 남편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시아버님이랑 같이 공항에 가서 배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떠나고 집에 돌아와서 방으로 들어오니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떨어져 있어야 한다니 실감도 안 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떠나고 며칠 동안은 굉장히 우울했어요. 아버님 앞에서는 내색을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눈에 다 보이셨나 봐요. 아버님이 제 기분을 풀어주고자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가 오늘 시장 나갔다가 복숭아가 맛있게 생겼길래 사왔는데 같이 먹자. 너 복숭아 좋아하잖아. 아버님 저 복숭아 좋아하는 거 기억하고 계셨어요.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그럼 기억하지. 우리 며느리 뭐 좋아하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감사해요. 제가 깎아올게요. 같이 먹어요. 아버님은 매번 어디 다녀오실 때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다 주셨어요. 그리고 장을 봐서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아버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괜히 죄송했습니다. 아버님도 아들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혼자만 너무 우울해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님 오늘 우리 저녁에는 외식하고 영화나 보고 올까요? 영화 그럴까? 영화관 가본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구나. 제가 모시고 갈게요. 요즘 코믹 영화 개봉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대요, 아버님. 아버님이랑 오랜만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 즐거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남편한테 보내줬어요. 남편이 아버님이랑 잘 지내줘서 고맙다고 하네요. 오히려 제가 감사했습니다. 아버님이 안 계셨으면 혼자 많이 외롭고 우울해하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반년 정도를 지내고 있었어요. 아버님이랑 같이 정말 잘 지내고 있는데 뭔가 저희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시아버지랑 며느리 사이라고 해도 남자와 여자인데 한 집에서 같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다 보니까 시아버님은 매일같이 식사 준비도 하고 장도 보러 나가고 가끔씩 외식도 하면서 또 영화도 보러 다니고 집에서 같이 드라마 보면서 하하호호 하기도 하지만 뭔가 연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어느덧 자연스러워져서 아무렇지 않게 터치를 하며 스킨십도 하고 그랬습니다. 과감한 스킨십이라면 제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으면 오늘 저녁 메뉴는 뭔가 하시면서 제 어깨를 잡고 쓰다듬거나 저도 아버님이랑 같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버님 저것 좀 봐요 하며 아무렇지 않게 아버님을 터치한다든가 정말 연인처럼 부부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없는 빈자리를 아버님이 오히려 더 잘 챙겨주시고 하니까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편을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저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비도 오는데 파전에 막걸리 어때요? 파전에 막걸리 완전 좋지. 오징어 넣어서 아버님이랑 파전도 같이 부치고 막걸리도 사와서 같이 먹었습니다. 한참을 아버님이랑 수다를 떨면서 막걸리를 마셨어요. 비가 오기도 하고 아버님이랑 이렇게 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는 건 처음이어서 그랬을까요? 막걸리를 마시다가 눈을 마주쳤고 저희는 어느새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졌고 우리는 소파로 향했습니다. 일찍이 시어머님과 사별하여 외로웠던 아버님과 6개월간 남편 없이 외롭게 지낸 아버님과 저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어요. 이 순간은 남편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에게 집중을 했어요. 우리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이때까지 참았던 욕정을 불태우고 뜨거운 사랑이 끝나면 또 하고 하면서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아버님이랑 저는 단순 욕망이 아닌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겨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이제 정말 타오르는 신혼부부처럼 눈을 마주쳤다 하면 키스를 하고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가끔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생겼지만 지금에 집중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오기 전까지 남아있는 6개월에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만약 남편이 오더라도 우리의 관계를 비밀로 하고 같이 살아갈지 아니면 이 관계를 끝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정말 미치겠네요. 지금도 남편은 아버님이랑 잘 지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얼른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아버님과 저는 남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으니 아버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죄책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가네요. 정말 아버님이랑 이런 관계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제목은 친구 어머니를 훔쳐봤다는 내용인데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데 과연 사연자가 어떤 일을 겪었을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친구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소개하려 합니다. 저와 제 친구는 초등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물론 서로의 집도 자주 찾아가 놀곤 합니다. 하루는 친구네 혹은 저희 집에서 말이죠.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약속을 잡을 때 친구 집 혹은 저희 집에서 만나서 외출을 함께 하곤 합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상당히 친분도 두텁고 허물없이 지내는 편이에요. 서로의 부모님 역시 잘 알고 가족끼리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한 건지 언제 또 일이 터질지 걱정되긴 하네요. 그런데 요즘은 제 친구의 어머님이 상당히 불편해지고 있어요. 사건이 있던 날 저는 친구와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그날은 친구네 집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친구네로 갔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하니 친구는 바뀌라면서 이제 집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하며 먼저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와 친구는 워낙 친했고 또 허물없이 지내다 보니 서로의 집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어요.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소래 부모님 역시 다들 잘 알고 있고 집에 누군가 있으면 왔어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와의 약속이 있지 않는 한 딱히 친구 집에 가진 않았어요. 아무튼 친구의 말을 들은 저는 자연스럽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친구 말대로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누군가 집에 있을까봐 큰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제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고 저는 당연히 집에 아무도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저는 친구 방으로 들어가 친구가 오기 전까지 게임이나 한판 하려고 친구 방으로 갔어요. 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문 틈으로 누군가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인사를 하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너무 놀라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는 친구 어머님이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는데 입고 계시던 원피스가 잠결에 뒤집어져 속옷과 속살이 훤히 다 보이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재빨리 문을 닫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문을 너무 강하게 닫아버려서 어머님이 낮잠을 주무시다가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니? 라고 하셨어요. 저는 도둑인 척 밖으로 도망칠까? 아니면 어디에 숨어 있을까? 잠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찰나에 제 휴대폰이 울리는 것이 뭐예요? 바로 친구의 전화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옴짝달싹하지 못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머님이 거실로 나오셨죠. 저는 당황했지만 아닌 척하면서 어머님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께서는 차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셨어요. 그래서 저더러 왔어 하면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모르는 거겠지?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곧이어 친구가 집으로 들어와서 잠시 그것에 대한 생각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들과 그날 어울리는 만남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어머님의 속옷 입은 모습이 생각났어요. 또한 어머니께서 내가 본 걸 아는 걸까 모르는 걸까라는 생각이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과 노는데 제대로 놀지도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보고 얘 오늘 이상하다. 무슨 일 있냐? 저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저도 제가 걱정됐지만 아니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렇게 저는 괜히 친구 엄마가 자꾸 생각나고 원피스만 입었던 장면이 저를 지배해 버렸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집중하려 해도 이상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또 친구네를 방문하게 될 일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그날 역시 친구는 외출 중이라 잠시 집에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들어갔을 텐데 잠시 잊고 있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고 그러다 보니 문 앞을 한참 서성였어요. 평소엔 누르지도 않았던 초인종을 몇 번이고 눌렀습니다. 아무도 대답도 안 하고 문도 열어주지 않길래 저는 이번에 진짜 아무도 없겠거니 싶어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는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로만 알았는데 문이 열리다 보니 놀랬지만 하필 또 어머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더 놀랐습니다. 그러고 어머님께선 넌 그냥 들어오면 되지. 초인종을 그렇게 눌렀었냐? 하시면서 저를 혼냈어요. 그러면서 자고 있는데 어휴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초인종을 누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어머님은 잠에서 깼다며 샤워나 한다고 하시네요. 20분쯤 지났나? 어머님은 샤워를 마치고 나오셨는데 하얀 가운을 입고 나오시고는 방문을 훤히 열어놓은 채 옷을 갈아입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저는 친구 방에서 게임을 하다 목이 말라 거실로 나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옷을 갈아입는 어머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흠칫함에 놀랬고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가족끼리 뭘 그러냐? 그리고 지난번에도 너지? 하시는 거 있죠? 저는 순간 얼음이 되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또 한 번 가족끼리 이런 거 가지고 그러냐면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워낙 오랜 시간 알아왔다 보니 어머님께서는 저를 친아들처럼 여기셨나 봅니다.
그렇게 저는 소파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방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 보니 어머니께선 옷을 입고 지퍼를 잠그고 계셨습니다. 등 뒤에 달려있는 지퍼라 혼자 입기 어려우시다고 저보고 좀 지퍼를 올려달라 하시더라고요. 하필 그것도 몸에 붙는 원피스 같은 옷이었어요. 저는 어머니께 다가가 지퍼를 천천히 올려드렸습니다. 올리고 나니 어머니는 확 돌아서셔서 저를 쳐다보셨어요. 이상하게 너무 긴장이 되고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머님은 고마워, 사과라도 깎아줄까? 라고 하셔서 네, 깎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주방에서 사과를 깎아주셨고 저는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이상한 생각 때문에 복잡하던 찰나 친구가 집에 들어왔어요. 다행히 이상한 생각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일부러 친구 집에 가지 않았어요. 혹시나 이상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까 걱정이 되었었죠. 그렇게 친구 집에 안 간지 2달쯤 됐었나? 꽤 긴 시간 동안 친구 어머님을 안 만나니 이상한 생각은 더 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들과 놀러간 술자리에서 어떤 여자를 알게 돼서 지금 잘 만나고 있어요. 여자친구랑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제 나이대에 맞는 대화도 나누고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 어머님에 대한 생각은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쯤 지났어요. 그렇다고 친구랑 싸우고 안 본 건 아닙니다. 단지 친구 집에만 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 한날 친구를 만났을 때 왜 요즘에 우리 집에 안 오냐고 우리 엄마도 너 보고 싶어 한다. 한번 놀러 와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요즘 여자친구를 만나서 바쁘다. 공부할 게 많다. 이러면서 대충 둘러대고 저희 집이나 밖에서만 친구를 계속 만났습니다. 친구 어머님은 제가 놀러 안 가니 맛있는 거 한번 해주겠다고 계속 놀러 오라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괜히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 오바해서 어머님을 한 사람의 여자로 느끼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친구한테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제 마음은 다른 친구에게도 어디에도 얘기하지 못했어요. 지난날 제가 어머님한테 느꼈던 감정을 생각하니 괜히 자괴감이 들었어요. 참, 왜 그런 몹쓸 생각을 한 것인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이후 용기라고까지 할 건 아니지만 큰 마음을 먹고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가는 친구 어머니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냐면서 밥을 한 상 맛있게 차려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를 뵈니 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괜히 그때 잠깐 이상한 감정이 들었었나 봅니다. 그러고 나니 제 스스로 더 부끄러웠어요. 혹시 친구 어머님한테 이상한 생각이 든 게 너무 잘못된 일일까요? 저만 이런 상황과 감정을 겪어본 것 뿐일까요? 확실히 흔치 않은 일인 것 같긴 해요. 다행히 그 이후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친구 어머니를 어떻게 봐야 할지 걱정입니다. 이런 고민을 친구한테도 여자친구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고 참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런 제 상황에 조언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의 고민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자분의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참 친구 엄마한테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니 위험한 생각이긴 한 것 같아요.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지금 여자친구도 잘 만나고 계시니까 여자친구분과의 관계를 좀 더 집중하면 괜찮으실 것 같기도 하네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고 시시나도들 살아가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요새 남편에게 말 못할 고민으로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도 평생 남편에게는 말 못할 비밀로 저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할 일이겠죠. 저는 아이를 임신하고 몸이 약해진 이후로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올해 7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 직장을 다닌 지는 10년이 넘었는데 매번 팀장 승진에 떨어져서 요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남편보다도 늦게 들어온 직원이 먼저 팀장을 다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상심이 크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구독 앤드 좋아요. 남편 회사 이사가 몇 년 전에 새로 왔는데 자기한테 아부 잘 떨고 같이 회식할 때 여자들 불러서 술 마시고 잘 노는 사람들 위주로 먼저 승진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구독 앤드 좋아요. 남편 성격상 남한테 아부를 떨지도 못하고 술도 잘 못하는 편이라 나름 업무적으로 철저하게 일하면서 인정을 받고 싶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은 한참 못하고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자기보다 어린 직원들이 먼저 승진하니 일하는 것에 자부심이 넘치던 사람이 요새 회의감을 느끼고 많이 우울해하더라고요. 구독 앤드 좋아요. 정말 어디 가서 뒤처지지 않고 멋진 사람인데 술 못하고 여자 끼고 안 논다고 이렇게 외면을 받는다고 하니 옆에서 보는 저도 이렇게 속상한데 본인은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조금만 더 힘내보자. 자기 일 잘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분명 자기 진가를 꼭 알아볼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잠시 못하고 점점 짜증이 늘어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한테 당신도 좀 여자들 끼고 같이 술 먹으면서 놀고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성격상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기에 남편에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사가 기러기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와이프랑 아이들이 외국으로 간 지 5년 정도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번 술 마시러 다니고 여자 끼고 놀러 다니고 하는 거라더군요. 자기야, 이사님 언제 한번 집으로 초대해. 혼자 지내면서 식사도 잘 안 챙겨 먹을 텐데 내가 오랜만에 요리 솜씨 발휘 제대로 해볼게. 나만 믿어. 남편은 그동안 저한테 짜증냈던 게 미안했는지 감동받으며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진짜 잘해보겠다면서요. 남편은 회사에 가서 이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전화가 왔어요. 여보, 이사님한테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네. 다음 주 금요일쯤 집으로 오시겠대. 퇴근하고 같이 들어갈게. 이사님 잡채랑 갈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자기가 잘 좀 준비해줘. 구독 앤드 좋아요. 잘됐다. 잡채랑 갈비는 내가 또 기가 막히게 하잖아. 같이 먹을 만한 것들 내가 준비할 테니까 오늘도 수고해요, 여보. 저는 오랜만에 한껏 들뜬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구독 앤드 좋아요. 금요일 날 저는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요리를 했어요. 잡채랑 갈비찜, 더덕무침, 나물류, 월남쌈 등 전도 부쳐서 준비했습니다. 구독 앤드 좋아요. 술도 종류별로 준비해놨어요. 와인이며 양주, 소주, 맥주 취향에 맞게 마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남편 퇴근 시간이 되어서 이제 출발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직장이 가까이에 있어서 20분 뒤쯤 남편이 이사님이랑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별거 아니지만 받으세요. 그냥 오셔도 되는데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남편 회사 이사는 과일을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후식 먹을 때 같이 내놓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사 정장을 옷걸이에 걸어주고 식탁에 앉았어요. 구독 앤드 좋아요. 살인 건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아유, 진수성찬인데요. 잘 먹겠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음식 솜씨는 정말 좋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구독 앤드 좋아요. 그렇게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양주랑 소주를 함께 먹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술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남편은 같이 맞춰서 마시다가 좀 많이 취했고 저는 대신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저희 남편이 술이 많이 약하죠. 이사님, 제가 한 잔 드릴게요. 아, 그러실래요? 최 대리가 술이 많이 약하긴 하더라고요. 하하. 술잔을 맞추며 술을 마셨습니다. 술 잘 드시네요. 한 잔 더 받아요. 이사는 정말 술을 잘 마시더라고요. 저도 술을 잘 마시는 편이긴 한데 이 사람 진짜 강적이다 싶었어요. 구독 앤드 좋아요.
남편은 잠이 들 것 같이 앉아 있었어요. 최 대리 힘들면 먼저 들어가 자지 그래? 아유 아닙니다. 더 마실 수 있습니다. 구독 앤드 좋아요. 내가 불편해서 그래 최 대리 지금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그리고 미진 씨가 나랑 술 친구 잘해주는구만. 나는 미진 씨랑 술 좀 더 마시다가 알아서 갈 테니까 들어가. 그래 여보, 내가 이사님이랑 술 더 마시고 잘 보내드릴게. 먼저 들어가. 옆에서 너무 힘들어 보인다. 아 죄송합니다. 이사님. 그러면 저 먼저 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보, 이사님 가실 때 그럼 깨워줘 인사드리게. 구독 앤드 좋아요. 그래, 최 대리. 들어가서 쉬면서 술 좀 깨면 되겠네. 남편은 오늘따라 이사의 비위를 맞추려 술을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셔서 그런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기껏 분위기 올려놓았는데 망가질까 봐 남편은 들여보내고 열심히 맞춰가며 술을 마셨습니다. 미진 씨가 요새 많이 속상하겠어요. 최 대리도 많이 속상해하죠? 최 대리만 한 인재도 없는데 계속 승진해서 떨어지니 속상할 만하지. 그러게요, 이사님. 저희 남편 일 잘하는 거 아시죠? 그만한 인재 정말 없는데 자꾸 승진해서 미끄러지니까 조금 속상하네요. 이사님이 힘 좀 써주세요. 아 다음 주에 인사고과가 있긴 한데 뭐 인사고과 잘 받으면 승진 금방 하죠. 그게 또 내가 가진 권한이기도 하고. 이사님 잘 좀 부탁드려요. 정말 저희 신랑만큼 일 열심히 하는 직원 찾기 힘들 거예요. 제가 와이프라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집에서도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높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알지? 뭐 근데 일만 잘한다고 해서 다 승진하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일은 뭐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그 사람을 승진시켜줄 만한 무언가 큰 메리트가 있어야지. 나도.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남편 승진을 위해서라면 무언들 못하겠어요. 이사님 말만 하세요. 혼자 계셔서 적적하신데 맛있는 식사도 얼마든지 대접할 수 있어요. 구독 앤드 좋아요. 뭐 식사야 요새 배달도 잘 되어 있고 하는 거고 미진 씨가 이렇게 간절하니까 뭐 나도 말하는 거예요. 혼자 지내다 보면 밥보다 더 힘든 게 있겠어? 구독 앤드 좋아요네. 뭐가 있을까요? 혹시 집 청소하시고 이러는 게 힘드시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도와드릴게요. 아니, 그런 거야 사람 쓰면 되는 거고. 참, 남자들은 이게 힘들어요. 이게. 이사는 아래를 가리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이 사람 여자 끼고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더니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설마 부하 직원 와이프한테 이런 걸 원하는지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자 이사가 다시 말했어요. 아니, 싫으면 못 들은 걸로 해요. 승진해달라 밑으로 줄 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최 대리 일 잘하고 하니까 기회를 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리고 요즘 회사 인원 조정한다는 거 들으셨나 몰라? 저기 밑에 지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저는 짧은 순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절하면 회사에서 승진이 안 되더라도 다른 불이익이 가는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남편을 위해 이러는 게 맞는 걸까?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면 우리 가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옆에 선반을 잡고 뒤를 돌았습니다. 미진 씨, 오케이 한 걸로 보면 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여자가 이렇게 내조를 잘해야지. 최 대리, 아니지, 최 팀장 부인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됐네. 이사는 저를 거칠게 안았어요. 저는 혹여나 소리가 새어나갈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미진 씨, 내일은 시간 되면 우리 집으로 와요. 네. 뭐라고요? 에이, 한 번으로 끝나면 나는 손해보는 장사지. 내일 기다릴게요. 그렇게 이사는 집으로 갔고
저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잘한 선택인 걸까? 이대로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너무 무섭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한테 잠깐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온다고 하고 이사네 집으로 갔습니다. 곧 나선 나는 곳이 제가 들어가자 이사가 저에게 키스를 했고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망신창이가 된 모습을 정리하고 집으로 갔어요. 2주가 흘렀고 저는 그 사이 2번을 더 불려 나갔습니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구독 앤드 좋아요 여보. 나 드디어 팀장 달았다. 진짜 당신 덕분이야. 이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날 당신 음식 솜씨 정말 끝내줬대. 내가 진짜 앞으로 더 호강시켜줄게. 고마워.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자. 저는 너무 좋아하는 남편에게 한다고 너무 잘 됐다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팀장을 달고 나서 이사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행인 걸까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말 못할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가야겠죠. 구독 앤드 좋아요. 제가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잘한 거구나 싶네요.